노세TV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달 6월에 신고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미남 김원준 세무사님과 함께 질의응답 형식으로 아주 쉽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거주자이거나 또는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다 합산한 금액이 작년 24년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합산을 해서 한 달이라도 기준 금액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자나 우리나라 내국법인의 모든 계좌 정보를 이번 달 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난 23년부터는 비트코인 등 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해외 금융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2019년부터 일부 개정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2019년부터 기준금액이 과거 10억에서 5억으로 줄어들면서 신고 대상 자산의 범위가 많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재외국민 해외 금융계좌 신고 면제 요건이 신고 대상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는 레지던스입니다. 레지던스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에서 대상 판단 기간 2년을 1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183일에서 1년 동안 183일로 우리나라 소득세법과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20년도에 신고 면제 요건은 완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3년부터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포함시켰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5년도부터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 제도에 대해서 과태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의 신고 의무자는 신고 대상 종료일 현재, 그러니까 올해 25년 6월에 신고하는 경우는 작년 24년이 됩니다. 24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이거나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이거나 우리나라 상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해외 금융계좌의 소유주가 각 공동명의자, 공유소유자 각각이 모두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 작성하실 때는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을 각자의 지분율에 맞게 안분해서 기재하시면 안 되고 각자가 해당 공동소유계좌의 잔액 그 자체 최고 금액을 기재하셔서 각각 최고 금액의 잔액을 보유한 것으로 해당 신고서에 기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그럼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어느 특정 개인이 공동소유 계좌의 최고 잔액이 3억이고 본인이 개별로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계좌의 잔액이 3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안분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는 공동소유 계좌 3억에 50% 1억 5천, 그리고 본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계좌 3억, 이 두 계좌의 금액을 합산하면 4억 5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금액인 5억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동소유 계좌 3억에 본인의 지분은 50%니까 1억 5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억의 공동계좌에 대해서 각자 3억으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50대 50으로 공동소유계좌 3억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신고는 공동소유계좌 3억 그리고 본인 단독 소유계좌 3억 합산해서 6억,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액 5억을 초과하게 되어서 이 경우는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고 기준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신고 기준 금액은 5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5억 원의 금액은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신고하면은 작년 2024년이 됩니다. 24년 매월 말, 1월 말, 2월 말, 3월 말 이렇게 해서 12월 말까지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단 하루라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잔액을 모두 합산을 했을 때 3월 말일 현재 3개의 계좌의 잔액을 합산했을 경우 그 잔액의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유 중인 해외 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을 원화로 환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원화로 환산을 해서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 기준일이 됩니다. 가령 6월 말일 잔액이 가장 컸다. 그러면 그 6월 말일이 신고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모든 해외 금융 계좌입니다. 계좌. 현금이 아닙니다. 기준일 현재 살아있는 해외 금융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은행 계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파생상품, 증권, 보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모든 구자의 잔액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될 수도 있고 가상자산 등 코인 구자가 될 수도 있고 보험 상품이 될 수도 있고 해당 금융 계좌는 유동성 금융 계좌를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데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가소하게 신고하는 경우는 과태료 규정이 적용이 되어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2월 28일 과태료 규정이 완화되기 이전에는 과태료가 최대 20%까지 금액으로는 최대 20억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과태료 규정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미신고하거나 가소신고한 금액에 신고 불성실 10% 과태료가 있고 출처를 미소명하거나 허위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는 미소명이나 허위 소명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10%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부담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미신고나 가소신고한 금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고액 미신고인 경우는 미신고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거나 법원의 통고 처분이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금액이 큰 경우는 이렇게 형벌 규정 및 벌금 규정이 동시에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정확한 날짜에 신고 의무를 잘 이행하셔서 뜻하지 않은 해외 금융계좌 관련 과태료에서 과태료 부담을 예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싹풀TV에서 더 자세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